그런데 2월달, 3월달 경제 위기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시작되는 한국 증시 폭락,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일까? 코스피 코스닥 전망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19일 팬데믹 이후에 한국 증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딱 봐도 50% 이상은 올라 보입니다. 하지만 요 며칠 한국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이 먼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빠지기 시작했고 코스피 역시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 여러가지 호재가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가 빠지게 되면은 그 어떤 호재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법이죠. 대표적인 호재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입니다. 삼성전자가 IBM의 7나노 서버용 CPU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세계 파운드리 넘버원인 대만의 TSMC와 대등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 호재는 IBM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일만 잘 해낸다면 앞으로 인텔에서 발생되는 추후 파운드리 의뢰 역시 삼성전자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장중에 3.28% 상승했었지만 결국 시장에 눌리면서 소폭 상승한 채 마감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악재를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의 사견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지니신 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도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증시 흐름 역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에 다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발음이 어렵네요. 부본부장께서 지금은 지난 2, 3월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한국의 경제가 마비되고 한국의 증시 역시 박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어땠는지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2월달 이전에는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29명으로서 처음으로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에 8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증가 속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8월 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을 넘어선 27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월 달에 경험치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2월 달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800명 이상,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될 거다. 그리고 이는 다시 증시 폭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트만 보면 2월 달과 조금 비슷해 보이네요. 게다가 방금 부본부장께서도 이번 사건은 신천지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으니 아마도 코로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달, 3월달 경제 위기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월, 3월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가 급등하던 시기였죠. 이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달러가 너무 귀해지자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골드를 매도하면서 달러를 사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달러와 금은 내버려두고 증시만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어갔던 2월 22일, 그리고 코로나가 피크를 쳤던 2월 29일,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터진 8월 17일, 이 세 개 날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론 세계 증시가 2월 중순쯤 피크를 쳤다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2월 22일 이때쯤부터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다시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8월 17일 현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증시 차트는 2월달과 조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코스피 지수가 피크를 쳤고 그리고 현재 8월 17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증시 폭락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와 같은 폭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V자 반등은 없습니다. 2주 전에 나온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닥 코로나 국면 상승폭 글로벌 넘버원 선진국 지수 최저점 대비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코스닥이 넘버원, 코스피가 넘버3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국내에서 비교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증시를 비교했더니 코스닥이 넘버1, 코스피가 넘버3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했다가 조정받다가 상승했다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한국 증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V자로 올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다시 천천히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어게인? 코로나는 이번에 신규로 터진 악재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호재든 악재든 처음 터져야 그게 이슈로 부각이 되지 두 번째, 세 번째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큰 호재, 큰 악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돌 부근에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이때 사람들이 신기하고 기특하고 대견해서 박수치고 안아주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돌 때 걸어다니고 세 돌 때 걸어다니고 초등학생 되어서 걸어다니면 과거처럼 큰 반응을 하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얘는 당연히 걸어다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명히 악재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는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큰 악재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8월 18일 어제 증시 하락은 한국만의 증시 하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다우지수와 갈색 상해지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월 3월 코로나 경제위기 당시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상해지수 이 모든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다우와 상해지수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 코로나는 과거와 달리 한국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고점 대비 30% 하락한다, 40% 하락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위쪽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쪽은 개인 수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2월 22일 이때부터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8천억 정도를 매도했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8천억의 한국 주식을 팔고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하루 동안에 1조 3천억 정도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최근 증시 폭락이 나왔었던 8월 18일 이날에는 외국인은 오히려 700억 정도 한국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과거에 하루에 8천억 정도 순매도했었던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달러 인덱스에 달려 있습니다. 2월 3월 코로나 경제위기 당시에는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 인덱스 역시 103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아서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한국을 탈출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은 이 넘쳐나는 달러를 가지고 해외로 진출해서 한국, 중국, 대만 이런 여러 나라들의 주식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더욱더 많이 살 거라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증시가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댓글을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은 달러는 다시 상승한다,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앞으로 상승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파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달러가 상승한다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도 한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나 여기에 2차 코로나까지 터지면 한국 증시는 대하락이 나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달러가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한국 증시의 장기 상승에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실적주와 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폭포의 비유를 하면서 1, 2주일 전쯤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위쪽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이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 미친 듯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당연히 실적주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우선적으로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주, 대형주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도 꽤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이외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영상을 제작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멤버십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증시 뉴스, 증시 대응, 증시 전망 이러한 여러가지 내용을 장 시작 전, 장 마감 이후 하루에 2차례 이상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